네, 대덕의 안테나 김안태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덕과 더불어 프롬 대표 김한태입니다. 네. 벌써 안테나 김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네. 네. 안테나 김이 뉴스 안테나. 뉴스 안테나. 아, 이름 헷갈리게.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입니까? 한 몇 명 안 본 거는 같은데 보신 분들은 좋다. 좋다. 아, 뭐가 좋다 이렇게 하시. 저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쁘다 소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더 열심히 하라는 뭐 그런 얘기로 제가 듣겠습니다. 예. 다이어트도 하시고 카메라 잘 받도록. 네, 다이어트 했습니다. 한 7kg 아, 감량했습니다. 요게 더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달 동안 7kg를 한 달에 감량하셨어요? 두 달. 두 달간 약 7kg를. 10주 동안에 이제 걸쳐서 예. 운동하고 예. 또 이제 아니 뭐 많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니니까. 네, 뭐 대덕의 정가 이모저모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그 대전 네 이제 정치계 뉴스들 몇 가지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처장, 대전시당 사무처장이었던 문병남 처장이 이제 박범계 시당위원장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최고위원 올라가시면서 같이 따라가셨네요. 네, 그래서 그 소식도 사실은 의외이긴 하지만 뭐 문병남 처장님이야 뭐 워낙 이 정치권에서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그럴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올 거냐를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른 당들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집권당 시당 네. 사무처장이니까 위상이 높아졌네요. 원래 사무처장 위상도 굉장히 셉니다. 네. 사무처장이 이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당들은 그 지역에서 보통 사무처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저희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예전 민주당 했을 때는. 근데 이 중앙당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중앙에서 내려오시면 대전의 정치 어떤 그 지형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로 집이 서울이시면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오시든지 뭐 일요일날 이렇게 오시든지 하니까 지역의 그 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지역에서 이렇게 사무처장이 이렇게 누군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여러 군데서 좀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의 선례로 봐서는 또 중앙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타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인사를 예, 주로 지역 지역 사무처장으로 임명을 해서 예. 유기적인 소통을 한다. 그렇죠.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통하기에는 그게 더 훨씬 낫죠. 네.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아니까. 그 민주당에서도 뭐 그런 여론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아직은 있습니까? 그런 반응은 없고 반응은 없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아. 중앙으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우리 저 지역에서 정가에서 자꾸 올리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여론화가 되고 있나요? 아직 말을 구체화되진 해야지만. 않는데 예, 말만 지금 나오고 있고 말을 해야 공개적으로.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말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죠.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서 오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끼리 서로 잘 아니까 뭐 예를 들어 형님 좀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앙에서 오면 친해지는데 한 뭐 6개월, 1년 걸리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올라가시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무처장 이제 공석이니까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면은 이제 인사가 진행이 될까요? 한 뭐 사실은 2, 3주 안에 돼야- 바로 돼야 되나요? 네, 바로 돼야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총괄 지휘할 사무처장은 바로 내려와야 돼요. 그럼 다음 주 방송 때는 어느 정도 예. 네, 제가 한번 더 그림이 알아보고, 나오겠군요. 네, 예. 그 그림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전 전 의원. 국회의원이시죠. 지금 이제 헌법 관련해서 굉장히 열공을 하시고 실제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도 많이 하시고 역할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 이제 좀 그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예, 국민의당으로 나왔었죠? 예, 국민의당으로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이제 누군가를 데리고 왔는데 그 A 모 씨가 이제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나가면서 나 이런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법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준하지 않고 예. 돈을 주고 이렇게 어떤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약속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당선이 되면 넌 뭘 이렇게 어떻게 하마라는 그런 약속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나가면서 나는 이렇게 받기로 했다. 네, 도와주면은 네. 월 100만 원을 네. 주기로 약속을 했다. 라고 이제 예.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250만 원이 나왔는데 250만 원이 나오면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앞으로 5년간 정치 활동을 못 하시게 되죠. 그럼 정치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판결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지금의 연세로 봐서는 굉장히 5년이면. 네. 아마 정치 활동을 이제 못 하시게 될 수도 있다. 그럼 항소하시겠네요. 당연히 항소하시겠죠. 당연히 항소하시고 네. 이제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뭐 녹음이 됐거나 어떤 문서로 남아 있지 너무 않은 존댓말을 하셔가지고 지금 하셨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쓰면 안 돼요. 했다 이렇게 네, 하죠. 너무 친해 보이잖아요. 아침에 제가 한때 또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 좀 이해를 좀 안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극존칭은 좀 생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시청자한테 반하는 말이기 때문에. 김창수 전 국회의원이 네. 예, 그런 약속을 했다라는 게 사실상은 그 상대방 이야기만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게 또 항소에서는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근데 그 국회의원 아니 정치인들에 있어서 이런 것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정치자금법이나 그 공직선거법에 위반을 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한 경우는 거의 100% 실제 그게 서류로 남아있거나 뭐 녹취가 남아있거나 증거가 남아있으면 거의 100% 이거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어쨌든 깨끗해야 돼요. 이제는 그럼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해야 되고 예, 깨끗하고 유권자하고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그렇죠. 예, 아마 그런 게 위태롭다, 중요하지 지금. 않을까. 예. 위태롭다. 열심히 확정이 됐고. 그래서 항소 지켜봐야 현재로서는 이제 뭐 위태로운데 이제 항소심에 또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다음 박범계 의원이 이제 그 지난 27일 박범계 최고위원 시당위원장. 뭐, 네. 그렇군요. 예, 존칭이 박범계- 다르네요. 존칭이 다르네요. 예. 이게 잘 써야 돼요 줄을. 그 편집해 주시는 거죠? 박범계 최고위원께서 네. 지난 27일에 이제 그 기자간담회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정가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최고위원이 된 상황이고 하니 굉장히 그 말씀의 무게가 예. 말씀을 발언의 중요도가. 발언의 중요도가 예, 중요도가. 예. 오늘 영어 선택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발언의 중요도가 굉장히 커진 거죠. 무게가 굉장히 이제 실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얘기가 이제 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해서. 어린이 재활병원. 예, 지금 어린이 재활병원- 9대 공약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문재인 어린이 정부에서. 재활병원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공약이 돼 있고 네. 지금 실제로 그거를 추진했던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서 그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막 뭐 그 여러 가지 이슈가 됐는데 청와대에 가서 뭐 대통령님이 감사하다 뭐 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대전시에서는 그런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은 뭐 지역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지지부진하다. 대전시가 그렇다는 시가 얘기입니까? 그렇다는 정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근데 시에서 먼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유치를 좀 하겠다. 음. 혹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아니면 이 예산을 위해서 정부에 가서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전광역시의 그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러다가 또 딴 데로 뺏기겠네요. 그 뺏길 가능성은 없는데 사실 거의 근데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은 이후에 뭐 사업 추진에 이게 있어서 늦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늦어지는 네,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도 1년 걸리고 네. 보통 그 예산을 확보해서 뭐 그 공사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 시일 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하다 들어가기 보면 내년도 예산을 넣은 건가요? 아니죠 올해 이제 그 추경이라든지 추경에? 아니면 이제 시에서도 어떤 그 부지 선정이나 이런 작업들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적극성이 없다. 아. 예산을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있으면 또 예산 또 편성 또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본 예산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정도라면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후년에 가서나 그게 이제 편성이 되거나 그러면 대통령 임기 내에 사실 완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두르고 대전광역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도록 해보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많은 정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그 뭐 항의성 댓글도 올리고 하는데 이거를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날 돈 오는 거잖아요, 돈. 예? 돈이 오는 거잖아요, 국비가. 그렇죠. 대전으로 오는 거잖아요. 예, 국비도 오고 이제 건물도 이제 지을 거고. 예, 그러면 건설업자도 일거리도 생기고 중요한 일이네. 건설업자까지 어린이 재활병원에 갑자기 건설 아니 중요한 팩트는 어린이 재활병원이 빨리 생겨서 어린이들이 정말 그 빨리 고통받지 재활을 않고. 예. 저는 돈이 온다 이 방점을 아, 찍고 싶네요. 아니 그날 기자간담회 때 또 지역 정치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졌는데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떤 뭐 대덕구 관련돼서 대덕구 뭐 관련 얘기. 예예예 네. 뭐 대덕구 관련돼 가지고 대덕구 관련된 얘기를 이제 기자가 물었죠. 그 네. 지역 위원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니까 공석이니 예.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하셨는데 네. 대답을 했는데 질문했는데 대답을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셨죠. 네. 네, 박정현 의원 얘기를 하면서 아 박정현 이야기를 예, 실명으로 거론했군요. 네, 박정현 의원이 이제 내가 보냈다고 하는데 네. 그건 아니다.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저도 또 그 관련된 사람이라. 아 네, 대덕구 민주당 대덕구 시당 대덕구 지역위원장이 공석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더니 네. 정작 지역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 인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박정현 의원을 거론하면서 내가 보냈다고 하는데 대덕구로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예. 그럼 뭐 찔려서 얘기한 건가요? 중립이다. 아, 그렇죠. 중립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신 그거를 거죠. 낙점이 김동수 없다. 대표님이 아주 정확하게. 네, 약점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서바이벌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저한테는 좀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바이벌이다. 아, 땀나네. 경합을 통해서 아니 근데 그 전에 맞아요. 많은 여론들이 그랬거든요. 왜 서구에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박정현 의원이 대덕구 구청장 또는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갔느냐. 이것은 박범계 의원의 복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을 그거를 부인이 아마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명을 하신 하신 것 거군요.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른 얘기를 하려는데 느닷없이 그 그날 기자간담회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예, 지역 정치권에 네.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더래요. 저 혹시 시장 선거에 대해서 출마하실 네. 거냐? 뭐 꼭 출마보다는 이제 지역의 정치인들이 시장이나 이제 지역 정치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도 그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뭐 그 시장 출마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사실 시장님께서 뭐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무죄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지금 뭐 질문이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신 것 같고. 적절치 않다. 네. 저는 그 얘기만 들으면 화가 나더라고. 왜냐? 아 시장이 멀쩡하게 있는데 자꾸 물어봐가지고 힘들게 그러니까요. 만들고 네. 그러냐 하는 거죠. 그 기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게 기사거리가 되니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던질수록 대전시에 손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시장이 할 때 이게 탄원을 내가지고 그렇죠. 빨리 끝내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최근에 또 민주당 그 의원들 113명이 이제 서명을 해서 탄원을 했다는 13명이요? 거죠. 113명. 113명. 네. 아, 그게 2015년도에도 탄원서를 냈었어요. 그때는 그 지금 이제 야당일 때, 야당일 때인데 그때는 지금은 여당이니까 훨씬 더 조금 무게감이 있겠지만 그때는 그 지금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이 이제 주도를 해서 당시에 128명 중에 127명 그때는 이제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도 서명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올렸는데
이제 지금 야당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제가 같아요. 들은 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2번 정도 발언이 있으셨어요. 총선 있을 때 있었고 대선 있을 때 있어서 우리 권 시장님을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여당을 만들어줘야 한다 했는데 여당 됐으니까 어떻게 지켜질려나. 그거는 어쨌든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네. 요즘에 이제 그 뉴스 이렇게 그 헤드라인을 보면 예전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이렇게 권선택 일병 구하기에 네. 나선 뭐 네, 패러디로 뭐 이렇게 네.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예, 대표적인 사례인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예, 보통 한 6개월 이내 뭐 선거 관련된 것들은 정리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세요. 이게 올해 안에 정리가 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원 합의체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순간에 사실상 올해 안으로 끝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판사 3명이서 합의를 해야 세 명이 된다는 다 거예요?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 우리 판결하자라고요? 예, 판결하고 또 세 명이 다 똑같은 의견 일치를 봐야 됩니다. 어허. 그렇지 않고 그러면 전원 합의체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문서들 검토문들이 다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각 개인한테. 그럼 개인이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그것을 판결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우리 대전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예요. 이게 참 거의 내년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을 때 그렇게 간다는 거고 합의가 되면 10월 정도면 결정이 될까요? 빠르면 10월 정도. 빠르면 10월 정도. 뭐 날짜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합의만 되면 뭐 그거는 판결은 끝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갈 수도 있다. 어쨌든 뭐 시민들이 굉장히 우리 시장 자신의 입지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 우려가 많거든요. 걱정도 많고.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시장님을 빨리 위해서도 결정했으면 그렇고 좋겠습니다. 예. 대전시를 위해서도 네. 빨리 정리가 되고 또 가능하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김경훈 의장 복당 김경훈 문제도 이제 나왔는데 되는 여기서도 거예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했으니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 전에 이제 김경훈 의장을 옹립했던 이 표현이 그런데 반대파 이렇게 이제 나뉘어있지 않습니까? 김경은 의장 지원파. 그렇죠. 지원 그룹이라고 하죠. 지원 그룹, 비지원 그룹. 그래서 이제 해당행위라고 해서 이제 출당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시당위원장 당신은 이제 김경훈 의장에 대해서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단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반대쪽에 서 있었던 그분들의 의중, 그분들을 설득 이런 것들이 선제 조건이 된다면 복당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 했는데 그 선결 조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선결 조건이 사실상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안 된다는 표현을 애들러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네들끼리 싸우고 저 일 만들어 왔으니까 합의해가지고 오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정치인들은 해주겠다. 어떤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포장을 딱 해놓으면 포장지를 뜯으면서 각자가 다 코멘트를 달잖아요. 그 해석을 한 100명이 하면 100가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출당이잖아요. 제명이 아니고 출당인가요? 지금 징계가 제명이죠. 그러면은 제명된 당원에 대한 복당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한도 있을 거고요. 시당위원장이 갖고 있나요? 권한은 100%? 아니면 뭐 당원들한테 별도 또 의견도 물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시당위원장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뭐 당무위원회나 상무위원회 같은 어떤 그런 조직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당위원장이 시당위원장 100% 권한은 안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의중은 많이 이제 들어가겠죠. 예. 자,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그러니까. 김경훈 현 의장이죠. 예, 현 현 의장. 민주당 제명 이후에 복당 문제 이번에 또 한번 지역정가. 이것도 상당히 이슈가 될 게 이제 다음 지방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전의 정치적 지형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굉장히 이슈거리가 될.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당내 지지를 받아와라. 그렇죠.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를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지키겠지만 만약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건에는 다른 당으로 튄다는 얘기도 그렇대요. 못 받으면 튀기는 어딜 튀니까. 한 자릿수 정당으로. 어쨌든 뭐 그거는 아주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론이. 네, 여론이.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그 자유한국당 뉴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예. 예, 맨날 민주당 얘기만 하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어쨌든 이번에 그 지역위원장, 네네. 지역위원장 이제 이은건 지역위원장이 재선이 신임이죠, 재신임이 됐고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아마 시당 위원장으로. 예, 시당위원장을 이제 재신임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제 또 시장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시장이 도전을 하게 되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힘을 또 실어준 게 아니냐. 정용기 의원에 대해서. 정용기 의원은 요즘 이제 많이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 지금 박성효 의원 쪽이 그쪽이 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그죠? 전 박성효 뭐 전 시장. 시장님 예. 그리고 이웅건 현 의원 시장. 예. 또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크게 요즘 회자되는 것 같아요. 현재 뭐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한 13% 정도 되나요, 요즘? 36 뭐 이렇게. 좀 회복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준비하는 예, 차원에서 시당을 정리했고 네, 위치가 되고 네. 또 직접 선수로 뛸 수도 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좀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앞으로 그럼 지역정가에서 이은권 그 시당위원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네. 결론할 수 있겠네요. 아니,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있어요. 아 참, 오늘 뭐 출연 뭐 오신다고 안 했어요? 네? 아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요?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방통위원장 그 인사청문회가 채택이 아직 안 돼서 그 문제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끝나면 나오시겠죠? 네, 뭐 지금 이제 재선이 됐고 이렇게 한마팡에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저 이렇게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팡팡 뉴스 우리 파라유닷컴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빠바! 오늘의 키워드는 분노입니다. 분노. 네. 분노. 분노하면 우리 김 대표님 빼놓으면 안 되는데. 분노. 그 운전할 때 보통 운전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이렇게 처음에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운전만 하면 욕 바로 나오죠. 네, 운전대만 잡으면 네, 그렇죠.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욕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층간소음 얼마 전에 층간소. 60대 이제 밑에 사시는 분이 한 살 많으신 분인가요? 위에 사시는 분이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몇 개월간 이제 막 싸우다가 예. 이제 야 내가 그동안 올라갔으니 네가 이번에 내려와라 이랬다는 거죠. 네, 내려왔는데 이제 술을 이제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층간소음 혹시 당해보셨어요? 저는 한 1년 고생했죠. 저는 3년 정도 고생을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결국 나왔습니다. 예, 피해자, 가해자. 그 울집하고 하는데 정말 이게 이분이 좀 늦게 퇴근을 하시나 봐요. 그 사모님이 네. 1시 정도 되면 그 청소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새벽 1시에. 아, 그리고 세탁기가 돌아갑니다. 정말 그 정신병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몇 번은 올라가서 부탁도 하고 뭐 화도 내보고 했는데 정말 저는 제가 이사 나왔어요. 지금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사실 밑에 층에서 아주 예민하신 분이 살아도 문제지만 이게 계속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문제 삼기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위에서 아니면 이 아파트가 꼭 윗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뼈대가 전체가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너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몰라요. 네. 그래서 건너집일 수도 있고 옆집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같은 공동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층에서 이제 그 소리가 나서 그랬는데 이 지금 살인 사건만 해도 벌써 그 여러 건이 나죠. 2015년에 23년에 2건, 뭐 그 다음에 한 건, 2건, 한 건, 2건 이런 식으로 매년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이게 잠재적인 통계치인데 이게 그 층간 소음에 이렇게 해서 그런 통계만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통계를 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매년 한 2만 건 이상이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것을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두고 우리가 이제 뭐 분쟁 조정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현재 아파트의 그 구조상, 건물 구조상은 예, 건물 구조상. 어렵고 지금 이제 규제를 많이 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건물들은 그게 아직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또 층간 그 흡음재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사용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을 해서 요즘 뭐 화가 나면 예. 무조건 깨부시고 막 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노하는 사회죠. 주차장 지금. 같은 경우. 주차 문제. 그렇죠. 아, 주차 문제.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장에 이제 앞에 그 가로 주차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전화를 했더니 이중 주차 해놓으면. 이중 주차죠. 예. 해놨더니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빼달라 그랬더니 나 멀리 있으니까 당신이 좀 미루시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근데 거기 열이 딱 받으니까 이제 그 몽둥이를 가지고 그 차에 이제 유리창을 깨는 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 블랙박스하고 그 CCTV에 찍혔는데 막 이분의 그 화가 다 보여요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려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양산 그 밧줄 이렇게 예, 끊어가지고 그것도 시끄럽다고. 그것도 시끄럽다고 그렇죠.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옥상에 그 올라가서. 옥상에서 이제 유리창 청소를 하는데 예. 이분이 아마 저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그분도 아이가 5이에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려운 그 극한 직업을 택해서 본인도 무서웠겠죠.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니까 이제 그 주무시던 분이 문 확 열고 그냥 시끄럽다고 밧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참 분노와 이렇게 왜 그럴까요? 정말.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선을 넘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조용히 있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조용히 있는 게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만 넘어가면 돼. 내 차 앞에 있는 건 싫고 내 차 앞에 지나가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가다 보면 이제 앞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 건 괜찮은데 내 앞에 누군가 나서고 내 주위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하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걸 못 참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요즘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예전에 우리는 좀 그 참을인자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산업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이런 문화들이 예, 경쟁 심화되고 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좀 성격을 많이 바꾸지 않았나. 정말 분노하는 사회는 심각한 국가적 그 사회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저는 키워드를 좀 잡았어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 그 뉴욕에도 그 깜깜하더라고 밤이 되니까 10시 이후에 영업을 안 하고 네. 그 우리나라만 불야상이에요 전국이 한밤에도 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안 자니까 잠을 안 자서. 잠을 자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잠을 수도 자면은 모든 게 만사형통. 네. 저는 이게 그 밤이 있는 나라. 아. 뭐 한동안 뭐 저녁이 있는 삶 얘기했는데 네. 밤이 있었으면 좋겠어. 깜깜한 밤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경이 그러니까 그 릴렉스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늘 이렇게 좀 민감해져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뭔가 누군가 살짝만 탁 쳐줘도 거기에 즉각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항상 임계치에 도달해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것도 정신병의 일환으로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정신병의 일환이고 또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그 개인을 못 해주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교육도 끊임없이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서로 부딪혀도 외국은 그러지만 부딪히면 먼저
I'm sorry 혹은 excuse me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딪히면 딱 쳐다보죠. 예. 어. 저는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또 휴가철 아닙니까? 또 이제 릴렉스 하자고 휴가철 갔는데 요즘 휴가철에서도 그런 시비가 많이 붙어요.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바로 XX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이렇게 하는데 휴가철 휴가지에 가서 릴렉스 하시고 여유 있게. 네. 우리 저 분노하지 마시고 옆에서 좀 시끄럽다 하더라도 쟤네들이 좀 기분 내는구나. 또 주차를 좀 잘못해도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분노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유 있게 좀 이 여름 또 이렇게 급급하고 또 불쾌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여름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말씀 더 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분노해서 좀 나쁜 경우가 있는데 그 분노해서 좋은 경우가 있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나 써왔는데 유시민이 항소이호수 예전에 유명해졌잖아요. 어용지식인. 본인 스스로 어용지식인이 되겠다 그랬는데 그 항소의 마지막 말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크라소프의 식구를 딱 썼습니다. 슬픔도 노염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입이 잘 안 배죠. 네, 너무 멋있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그 분노 우리가 그 정권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그러니까 분노할 때 진짜 분노할 때는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또 첨언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소한 이웃에 분노하지 말고 사회의 억압에 분노해라. 그거 제가 한번 써먹겠습니다. 아니, 세 번째 하니까 뉴스 안테나 발전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정치 쇼핑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